우리나라 인구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 그러나 절대 무시 못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경우 미국 억만장자의 약 25%를 차지하며 한 나라에서 한 명도 나오기 힘든 노벨상 수상자가 220명.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차지하는 민족, 바로 유대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타고난 장사꾼이다, 재능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걸 이루기까지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자본의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걸 배운다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부의 역사는 역설적으로 멸망에서 시작됩니다.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 유대 사회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전이 사라지자 종교의 중심이 제사에서 배움으로 이동한 것이죠. 모든 유대인 남성은 율법을 읽기 위해 글을 배워야 했습니다. 문맹률이 90%가 넘던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전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유일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글을 읽고 책을 읽는다는 건 경제적 발전에서 볼 때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를 쓰고 장부를 기록하며 멀리 떨어진 동족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척박한 땅에서 몸으로 힘들게 일하기보다 머리와 지식을 활용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무역이나 행정 같은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남들보다 더 큰 이익을 남기는 똑똑한 비즈니스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하지만 중세 유럽으로 오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가혹한 법적 울타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제약이었는데, 첫 번째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두 번째는 길드에도 가입할 수 없었죠. 여기서 길드가 무엇인지 모르시죠? 게임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은데 이 길드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당시 상인들이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돕기 위해 만든 일종의 비밀 모임 같은 곳이었는데, 기독교인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 안에서 장사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단 하나, 기독교인들이 영혼을 파는 행위라며 나쁜 일로 생각했던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자 받는 것을 금지했지만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교리를 활용해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장사꾼이라고 보면서 욕할 수 있지만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대인이 지혜롭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후 생존을 위해 떠맡은 천한 직업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라다나이트라 불리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를 잇는 중개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유대 상인들은 양측을 자유롭게 오가며 정보를 수집했고 이 정보력은 곧 돈이 되었습니다. 12세기 영국의 아로노브 링컨 같은 인물은 왕보다 부유했다고 전해질 만큼 거대한 부를 쌓았고, 유대인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신용과 어음을 활용했습니다. 신용과 어음은 쉽게 말해 나중에 꼭 돈을 갚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을 적은 종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죠. 이후 1492년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네덜란드로 향합니다. 이들이 가져온 자본과 무역망은 암스테르담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바꿨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와 주식거래소의 탄생 뒤에는 유대인 자본가들의 발자취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전설적인 금융가문 로스차일드가 등장합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5 아들을 유럽의 주요 거점인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빈, 나폴리에 배치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속도였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신들만의 전력망을 통해 영국 정부보다 하루 먼저 승전 소식을 알렸고, 이를 이용해 채권 시장에서 막대한 이득을 거둡니다. 이걸 보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정보력이 그 누구보다 빠르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복권을 맞아서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돈을 탕진하지 않습니까? 벌은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돈을 지키는 힘이 탁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공동체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바로 쿠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공동체 복지 기금입니다. 유대인은
누구나 굶어 죽지 않도록 공동체가 생존권과 교육비를 책임집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2000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프루타입니다. 정답을 외우는 대신 질문하고 논쟁하는 교육법입니다. 이는 현대 IT와 금융산업에서 요구하는 빈판적 사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식입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부르는데 13세 성인식 때 친척들이 준 축의금을 아이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며 경제관념을 익히는 것이죠. 20대가 되면 이미 실전 투자 경력이 10년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부를 시키는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며 지금까지도 최고의 부자로서 자본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보면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부자들의 삶이나 부의 전략을 보면 유대인의 사고가 정확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거, 전 세계 30억 명의 인구를 하나로 연결한 소셜미디어 제국 페이스북을 건설한 인물이죠. 마크 저커버거는 아까 말씀드린 디아스포라 정신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국경 상관없이 사람들끼리 교류하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죠. 그래서 마크 저커버거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서로 소식을 전하고 친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든 주인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지금 AI 시대의 선구자이자 챗GPT를 만든 오픈 AI CEO 샘 울트먼도 유대인의 철학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하브루타라는 전략을 통해 AI를 만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짝을 지어 끈질기게 논쟁하고 질문을 던지는 하브루타라는 토론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AI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샘 울트먼은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것도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하고 끝까지 알아내려는 마음과 아무도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내는 생각의 힘이 최첨단 기술로 나타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헐리우드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거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거는 영화를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영화를 좋아하게 만든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멋진 영화들로 미국의 영화 마을인 헐리우드에서 가장 힘이 센 감독이자 제작자로 불리고 있죠. 탈무드에서 음악이나 미술 같은 지적, 예술적 활동이 금전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가르칩니다. 스필버거는 단순한 기술이나 실물 자산이 아닌 스토리텔링이라는 형태가 없는 지식과 예술을 팔아 막대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가치를 돈으로 만들어내는 유대인들만의 똑똑한 비즈니스 방법과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영상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틀에 박히지 않고 그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시스템의 구축의 기반에는 그들의 철학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루틴과 시스템이 인생을 격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부자들의 공통점은 이런 시스템을 사업에 적용하고 자기 삶에 적용했기에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와 역시 대단하네 이런 생각도 좋지만 저 시스템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부자가 되어봐야겠다 라고 여기시는 건 어떨까요? 틀에 박히지 않고 나는 안 돼 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시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